토트넘이 중국계 구단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에 인수될 가능성이 무게감 있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몇 주 동안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었는데 엊그제 스포츠계 최고의 권위지라고 할 수 있는 디 애슬레틱이 이 문제에 관해서 집중 분석 기사를 내면서 단순 루머가 아니라는 데 쐐기를 박았습니다. 디 애슬레틱은 중국계 재벌이 토트넘 인수 또는 투자에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 재벌이 작년 말 레비 회장 안내로 토트넘 홈경기도 보고 또 훈련장까지 방문을 해서 토트넘 선수들하고 인사까지 직접 나눴다고 합니다. 브라이튼전 홈경기 전광판에 이런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올려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경기 때는 눈에 띄진 않았던 모양인데 토트넘 구단이 아니라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 인스타 계정에 이 사진이 올라오면서 파문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중국어로 쓰여진 족자를 양쪽에서 두 명이 붙들고 있는데요. 왼쪽은 손흥민 선수고 반대쪽 여자 선수는 샹하이 쉥리에서 토트넘 위민스로 임대를 온 중국 선수인 탕지야리 선수입니다. 자, 이게 음력 1월 1일을 기념해서 올린 메시지인데 문제는 보시다시피 이제 중국어로 쓰여 있죠. 해외 인사인데 중국 춘절 인사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거 1차적으로 토트넘 관계자들의 그 무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동양에서는 음력 1월 1일 다 똑같이 지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실수를 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우리나라의 설날하고 중국의 춘절하고는 아예 다르다는 걸 몰랐나 보다. 얘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얘네 잘 모르거든. 게다가 이게 차별이 될 수 있고 상대 국가 존중이 부족한 거라는 거를 얘네는 못 느낍니다. 아니 근데 2차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몰랐다 하더라도 괜찮은 건 또 아니잖아요. 같은 족자에 만약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쓰고 똑같이 두 사람이 들고 있었다면 과연, 그러니까 한글로 써 있었다면 중국 사람들은 과연 어땠을지. 자,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이게 단순히 무지하다기보다는 좀 성의가 없고 좀 크게 문제가 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 그러니까 일부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야, 이거 진짜 토트넘도 중국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제가 살짝 들었던 게 뭐냐면, 역설적이게도 여기 보시면 이제 해시태그에 루나 뉴 이어 보이시죠?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만 서양에서 꽤 오랫동안 음력 1월 1일을 루나 뉴 이어가 아니라 차이니즈 뉴 이어 이렇게 썼단 말이죠. 중국식 새해다, 이런 식으로 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양, 그러니까 아시아 너네는 다 중국의 영향권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퉁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아시아 사람들이 이거 항의하고 또 교육시키고 하면서 바뀐 게 이제 말 그대로 음력 1월 1일 루나 뉴 이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포스팅에 루나 뉴 이어라고 차이니즈 뉴 이어 안 쓰고 이렇게 해시태그 단 거는 그걸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한테 춘절 인사 족자를 손에 들렸다? 이거 한국 팬들이 당연히 화를 낼만 하고, 이거 한국 팬들은 신경 안 쓰고 중국 팬들, 중국 시장만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거죠. 물론 손흥민을 중국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라 토트넘 중국 팬들한테 토트넘 대표 선수가 인사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주장에도 일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데 작년 설날에 이렇게 한국어 계정이긴 합니다만 토트넘 트위터에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토트넘 선수들이 한복 입고 인사하는 사진을 이렇게 올리기도 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호이비에르가 한국 사람이 되는 거 아니니까. 다른 팀들도 음력 1월 1일 기념 포스팅에 스타 선수들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꼭 같은 국적의 선수가 아니어도 이런 걸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선수들은 다 아시아 선수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의 어떤 그 복잡하고 미묘한 문화적인 역사적인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 선수한테 한국어로 인사하는 홍보물을 아예 만들지도 않고 뜬금없이 중국 시장을 고려한 듯한 이런 중국어 족자를 들게 만들었으니까 그 이미지에 손흥민을 이용을 하니까 그게 기분이 나쁘고 문제가 되는 거죠. 참고로 이거는 이번 설날에 토트넘이 공식 계정에 올리는 이미지인데요. 누가 봐도 중국 느낌이죠. 이게 한국이나 일본 아니잖아요. 손흥민 소속팀이니까 한국 우선으로 챙겨야 된다, 이런 트집이라고 반대하시는 분, 저의 이런 주장을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 이미지까지는 몰라도 중국 춘절을 인사하는 홍보물에 손흥민을 동원한 거는, 아까 그 이미지는 손이 없었으니까 이건 좀 경솔한 거죠. 한국 팬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는 이렇게 따로 한글로 손흥민 선수가 출연해가지고 진행을 하긴 했던데, 아무튼 글로벌한 상황에서 이렇게 좀 대외적으로 설날 음력 1월 1일을 기념하는 어떤 이런 그 홍보물에 토트넘이 남자팀에 중국 선수 한 명도 없는 팀인데 중국 시장 또 중국 팬들 유난히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은 충분히 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중국계 재벌의 토트넘 인수설과 함께 또 이런 어떤 논란 아닌 논란이 지금 가열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이 중국계 재벌의 정체는 바로 포레스트 리라는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태어나서 대학까지 나오고 일을 하다가 미국 유학을
유학을 다녀온 다음에 이제 미국 유학 갔다 들어올 때 중국이 아니라 싱가포르로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사귄 여자친구분이 싱가포르 화교였대요. 그래가지고 싱가포르로 같이 넘어와서 뭐 지금 헤어졌다는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운 SEAC라는 인터넷 기업이 크게 성장을 해서 미국 주식시장에도 상장도 되고 싱가포르 최대 부자가 됐습니다. 나이가 저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본명이 중국 발음으로는 리 샤오둥이라는 사람입니다. 한국식으로 읽으니까 이수동. 이름이 예쁘네요. 작은 겨울. 싱가포르 축구단인 라이온시티 세일러스의 오너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겨울 씨가 어느 정도 부자가 됐냐면 재산이 10조, 20조를 왔다 하는 수준입니다. 주가가 요동을 쳐가지고 이게 어차피 주식 평가액으로 재산을 측정을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토트넘 가치가 22년 전에 그 조 루이스 회장이 매입할 당시에 토트넘 가치가 8천만 파운드였거든요. 근데 지금 최소 10억 파운드에서 최대 26억 파운드까지 한 2조 5천억 원에서 한 4조가 넘는 이런 정도로 가치가 평가가 됩니다. 이게 몇 배가 뛴 겁니까? 거의 뭐 20, 30배 이상 뛴 것 같은데. 근데 루이스 회장이 이끄는 애닉그룹이 당시에 이제 2,200만 파운드 꼴랑 내고 이제 지분 30% 인수하면서 토트넘에 들어왔거든요. 지금은 뭐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진짜 지금 20년 동안. 뭐 그분들한테는 이 정도 투자가 대박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축구팀을 소유함으로써 이 정도의 차익을 낼 수 있다면 엄청난 거죠. 아무튼 토트넘 가치가 크게 잡으면 4조 정도가 되는데 그간 리그나 팀 수준 다 올라갔고 토트넘이 또 그동안 빚을 끌어들여가지고 경기장 근사하게 지은 게 다 반영이 된 거죠. 뭐 빚도 자산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 정도면 겨울씨가 전체 매입은 물론이고 일부 매입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재산가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정도 재산이 있다는 것은. 갑부들 재산은 이제 측정하는 매체들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포레스트리 이 겨울씨의 재산은 대체로 수십조 이상으로 평가가 되는데 이제 그 중에 블룸버그 빌리어네어스 인덱스라고 세계 부자 순위 매기는 랭킹이 있는데요. 여기서 포레스트리는 93억 3천만 달러. 오, 이게 얼마인지 계산이 안 돼. 246위로 나와 있습니다. 약 한 11조 원 정도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최근 여러 사정으로 그 C 그룹의 주식 가치가 떨어지면서 폭락한 재산 액수래요.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는 이 자산이 200억 달러까지 갔다고 합니다. 한 5조 원 가까이. 지금의 2배 이상으로 평가가 됐다고 하는데 반토막 난 게 지금 이 정도라는 거고. 참고로 토트넘의 현재 오너인 조 루이스는 그보다 좀 많이 아래죠. 62억 달러로 438위고요. 또 이 랭킹에서 대한민국 최고 부자로 랭크된 삼성전자 이주용 부회장은 80억 달러로 304위에 올라 있습니다. 자, 조 루이스 회장은 30억 파운드 정도면 토트넘을 매각할 의사가 있는 걸로 현지에서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30억 파운드면 5조 원이죠. 주식 23억 파운드, 부채가 7억 파운드 해가지고 이 어마어마합니다. 얼마 전에 뉴캐슬 인수 금액이 제가 3억 파운드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히 10배네요. 그래서 현지에서는 완전 매각은 쉽지 않지 않겠냐. 투자 형태로 일부 지분을 판매하는 것 정도로 추진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던데 아무튼 결국 중국계 자본을 원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2014년에 미국계 투자회사에서 그 매입설이 나왔던 이후로 가장 지금 꽤 무게감 있게 지금 투자설, 매각설이 다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거래가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현지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경기장 짓는 과정에서 진빚이 많아가지고 총부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억 파운드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율이 좋게 빌렸다고는 합니다만 매년 이자만 300억씩 나간대요. 그래서 여러 상황에서 지금 조 루이스 회장 뭐 현금화, 지금 엑시트 각을 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챔스 진출도 보장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좀 여러 가지로 좀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나저나 중국 자본 들어와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좀 없지 않습니까? 싱가포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싱가포르 자본 발렌시아 기억하시죠? 피터림. 이 포레스트리가 정말 토트넘에 돈을 쏟아 부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래저래 스포츠 이 축구계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게 좀 이게 좀 달갑진 않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뽀빠.